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의 기초. 일단 강좌 소개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영의 기초라고 하는 교과목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별로 이루어지는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유의할 점 그리고 참고 문헌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의 기초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토대가 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영학 원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그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 주어진 과제들 그리고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이 그 대응을 해 나가는지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조직의 주요 구성원인 인간에 대한 어떤 관리 그리고 그런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뤄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들을 공부를 해보는 것이 이 경영의 기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업과 경영을 중심으로 한 이론에 대한 학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영은 그냥 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차 대전 이후에 오랫동안 그 기업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성공적인 경영을 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어떤 경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제별로 관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에 따라서 하나의 이론화되어서 체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경영학의 세부 전공 학습을 위한 기초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짐작을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회사를 운영할 때 경영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가, 또는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리고 또 물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경영학에서는 각각이 전부 다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학습을 위해서 각각의 그런 부분들은 주로 무엇을 다룬다에 대한 기초 개념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조직을 둘러싼 어떤 환경의 변화와 적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이런 그 급속하게 변화를 하는 속에서 기업에게 부여되는 과제가 무엇이고 그 과제는 시대별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해왔고 또 앞으로 미래 환경 속에서는 그 주로 어떤 과제로 기업이 그 적응을 해 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주로 이제 검토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기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또는 구성원이 되고 있는 최고 경영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와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이제 검토를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제 경영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부 목표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냐 하면 총 지금 13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만약에 수강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가서 보통 대학의 한 학기인 15강좌를 채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모바일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주제는 13가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강좌는 이렇게 강좌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경영의 기초에서 얘기하는 포괄적인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차시부터는 일단 기존의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쭉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 경영학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현대 경영학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고 그런 속에서 지금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 어떤 형태의 경영을 말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어떤 전반적인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 강의 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시에는 구체적으로 기업을 이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을 창업할 때 그때 이제 기업을 창업하는 어떤 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주어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3차시 1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시 2강에서는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서 어떤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최고 경영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경영 주체로서의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고 경영자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이 3차 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까지는 어떤 기존의 과거에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3차 시부터는 구체적으로 현대 경영학 속에서 주체에 대한 측면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차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어떤 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더 나가서 사회 속에서의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끊임없는 어떤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있고 또 기업이 실질적인 어떤 나만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업과의 관계 또는 국민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한 윤리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초점을 넣어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시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 그 3차나 4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2차 시에서 나왔던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업의 창업, 최고 경영자의 역할, 그 다음에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이라고 해서 현대 경영학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어떤 기업의 역할, 기업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시, 6차 시, 7차 시 이후 과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의 수립의 문제, 그 다음에 기업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조직 구조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시에서는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는 것들을 예를 들면 다양한 이제 기업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진 요구들을 보면서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수세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기업의 어떤 그런 우리 상태는 어떻고 우리 상태에 맞는 전략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경영 전략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5차 시 2강에서는 이런 경영 전략뿐만이 아니라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 물적 자산 또는 그 인간에 대한 인적 자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그냥 그 상품화된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의 주체로서의 어떤 인적 자산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기업의 자산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공부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차 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역량에 대한 검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검토 속에서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강에서 특별하게 잡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경영 관리란 무엇인가? 글로벌 시대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환경의 변화로서 주어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 국제적 시대에 맞는 기업 환경에 어떤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위상은 어떻게 주어져야 되고, 또는 그 역할은 이제 어떻게 주어져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가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요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차 시에 가면 위에서 세워진 어떤 전략이나 국제적 환경의 변화, 이거에 맞춰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이전에 기업의 어떤 주요한 그 대상으로서의 그 원천으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일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5차 시, 6차 시를 통해서 확인이 된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전략에 맞는 조직은 어떻게 주어지고, 그에 따른 글로벌 시대에 맞는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기존의 조직이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조직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확 바꾸려고 했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들을 주로 이제 그 조직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7차 시 2강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최고 경영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최고 경영층이 관리자층으로 해서 이제 쭉 기업의 어떤 주체들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이제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의사결정과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제품도 생산이 되고 또 기업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무엇이고, 의사결정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8차 시에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차 시에서는요, 일단은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조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의사결정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과연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일할 때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고 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똑같은 과제가 부여되더라도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할 때와 신이 나지 않을 때의 어떤 성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과 관련한 어떤 동기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관리자들이 갖춰야 될 리더십은 무엇인가를 이 강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어떤 리더십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직원들과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부분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장을 우리가 조직행동이라고 해서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하는 부분의 개론적인 측면을 이렇게 동기부여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세 주제를 통해서 9차 시에서 공부를 해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강에서는 인적자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노동조합은 왜 생길까라는 문제로 지금 이제 강의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늘려간다 할지라도 또 이 조직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그리고 채용한 사람은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보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어느 수준 정도로 주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인적자원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 인적자원 관리도 별도의 과목으로 해서 대부분의 학과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경영의 기초에서는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어떤 부분이고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 노동조합은 왜 생길까라는 부분으로 이제 한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실제로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영 관리의 입장에서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어떤 식의 각종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기업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신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그런 의견 개진과 더불어서 의견 개진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어떤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들 또는 노동대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대체 왜 생기며,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이제 생각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노동조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0차 시에서는 주로 이제 이 그 사람과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인적자원 관리와 노동조합은 왜 생길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9차 시, 이 앞에 있는 7차 시나 8차 시는 구체적인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각 테마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면, 9차 시, 10차 시 이후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기업의 어떤 각각의 기능별 접근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차 시에서도 생산운영 관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생산운영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통제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이제 겸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 통일된 어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된 부분에서 기업의 통제라는 것이 뭐고 통제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라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생산 운영 관리,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생산 운영 관리를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운영 관리는 뭐 가장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물건을 잘 만드는데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면 원하는 목표에 달하는 최적의 효율성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운영 관리를 이제 공부를 11차 시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차 시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파는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라는 식으로 강의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 마케팅 시대의 생존 전략에서는 주로 이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것의 이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기업이 어떻게 광고를 하고 프로모션을 해서 물건을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특히 또 이 그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과정 속에서 어떤 시장에 접근을 해서 누구를 주요 타겟팅으로 해서 마케팅을 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케팅 시대의 생존 전략이다 라는 부분에서 마케팅 관리를 공부를 할 거고요. 2강에서는 회사의 자본과 관련된 재무 관리를 이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확보되어 있는 자본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자본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재무 관리가 잘못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그 위험에 대한 관리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차 시에서는 마케팅 관리와 재무 관리라고 하는 두 영역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차 시에서는 이런 그 각각의 인적자원, 10차 시에서 배웠던 어떤 인적자원 관리, 그 다음 9차 시에서의 그 조직행동,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생산운영 관리, 마케팅 관리, 그 다음에 재무 관리,
등과 더불어서 최근에 가장 이제 그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총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이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와 정보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측면들을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었던 기업의 어떤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해서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같이 겸해서 기업의 미래와 그 다음에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각각의 차시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전혀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하나씩 검토를 해서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경영에 대한 이미 이제 학습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어떤 차시별로 제기된 주제를 보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심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차시에 맞는 공부를 먼저 진행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학습은 그 자기주도식의 어떤 학습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어떤 그 이 사이버 대학의 특성에 입각해서 모바일이나 등등의 PC를 통해서 이제 그 학습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습득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나왔을 때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수준에 맞게 요약을 해두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에서 비록 이제 개론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이론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의 기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하면서 주어지는 교재에 맞춰서 요약을 해두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복습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자기주도식의 어떤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반복해서 학습 자료나 교재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복습을 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경영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설사 여러분이 기업에 지금 몸을 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조직에 이미 대학 조직 또는 어떤 그 다양한 유형의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다가 적용해 보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이론으로 있는 내용들이 과연 이제 현실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지에 이렇게 적용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이렇게 체화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실존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교재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교재들은 그 강의에 맞게 굉장히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강의를 충실히 듣고 강의를 통해서 주어지는 내용들을 필기를 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이제 경영학 원론들과 관련된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을 참고를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교재들을 그러니까 그 학습 자료 그 교재들을 만들면서 참고했었던 그 책들을 여기에 지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든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선택을 해서 사서 보는 것도 이제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책들을 쭉 검토를 하면서 읽어보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하고 읽어보면서 그 각각의 차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다시 교재들을 내용을 확인을 해본다면 아마 바람직하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간단하게 강의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강의 계획과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진행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그런 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